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보름과 가깝게 지루하게 끌어왔던 문창극 드라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끝마저도 씁쓸합니다. 문창극의 사태의 배는 그야말로 언론에 대한 비판과 원망, 변명과 핑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낙마했는지, 자신에 대한 성찰, 혹은 자신 때문에 빚어진 나라의 혼란과 국정공백에 대한 사가 없었습니다. 사태 기자에게는 역설적으로 문창극이 얼마나 총리 부적격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무대였습니다. 문창극의 국민 무시, 언론 폄하, 정치권 증오는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반대는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언론을 향해서는 진실을 외면한 보도를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자신을 총리 부적격자로 결론내린 게 단지 교회 강연 동영상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오직 남탓하기만 바빴습니다. 국민을 어리석은 존재로 얕잡아보는 그런 인간이 총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오싹합니다. 문창극이 국회를 향해서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한 대목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동의 요청안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리 청문회는요, 대통령이 임명동의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야만 열립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문창극의 중도하차, 형식상으로만 잦은 사태일 뿐 실제로는 청와대에게서 잘린 겁니다. 잘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쓴웃음을 짜내게 하는 것은 박근혜를 태하는 문창극의 말투입니다. 그는 저를 불러주신 분도 그분이고 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라는 주로 하나님한테나 쓰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박근혜를 신으로 경배하고 국민을 포함해 나머지는 모두 안정에도 없는 사람, 바로 문창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웃겼죠. 문창극의 중도하차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다. 문창극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박근혜 자신이 임명동의 요청안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잊었습니까? 국회 왜 인사청문회가 안 열렸습니까? 자기가 사인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새누리당에서까지 반대하는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잘못 지명한 것에 대한 후회나 문창극과의 밀고 당기기로 국정을 하염없이 공백 상태로 몰아넣는 데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문창극이나 그 감독인 박근혜나 서로 남탓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번번이 국무총리 지명에 실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소를 잃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관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 책임자들을 문책하라는 요구가 새누리당에서조차 분출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들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새 총리 후보자 물색에 들어갈 겁니다. 그 기간도 지루하게 이어지겠지만 문제는 선거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아집이 변하지 않는 한 인사 실패는 다람쥐 쳇바퀴 돌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더욱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거기서 손해보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씨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춘에 대한 문책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씨 왈,
어쨌든 인사를 담당한 분이자 두 분의 총리 낙마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알려지기로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김기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본물처럼 일었습니다.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씨 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나 김기춘도 최소한 총리 혹은 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들이 추천하지 못한다 하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럼 누가 추천합니까? 삼성동 정실장으로 불리우는 바로 최태민의 사위 정윤회가 그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라고 노컷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선라인 이야기죠. 정윤회 씨 그동안 비일이 가려진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부인 임모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순실 씨의 남편입니다. 복잡하죠? 최태민의 5번째 부인의 딸과 결혼한 말하자면 최태민의 사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2002년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 정윤회 씨는 박근혜 총재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전면에서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배후에서 움직인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 씨와 갈등을 빚는다는 그런 주간지 보도도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망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비일에 가려져 있는 삼성동 정실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늘의 첫 칼럼은 정규조를 택했습니다. 정규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요. 정규조도 배내야 산다는 한겨레신문 김희겸 논설위원의 이 충고야말로 정규조 새겨들어야 할 충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규조를 비난하는 칼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규조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용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17군데 가운데서 무려 13군데나 당선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만큼이나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반드시 이 정권은 방해하고 회방을 놓더라도 교육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 악폐, 악습들은 사실 초, 중, 고, 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살아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한겨레신문 김의겸 논설위원의 정교조 비내에 산다. 들어보시죠. 1989년 늦봄의 어느 날 고등학교 은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교조 창립대회를 보고 싶어 서울에 올라가니 앞장을 좀 서달라는 말씀이었다. 대회가 열린다던 한양대는 경찰이 겹겹이 에워싸고 교사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있었다. 경찰의 눈을 피해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건국대. 참교육이라는 똑같은 열망을 품은 교사 수천 명을 목격하자 은사님은 심장이 쿵쾅거려 서 있질 못하겠다며 털썩 주저앉으셨다. 곧이어 연세대에서 전교조 집행부가 구성됐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이미 주름이 깊게 팬 은사님의 눈가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번지기 시작했다. 1989년의 이야기입니다. 전교조 처음 만들어질 때는 마치 교사들이 무슨 노동조합이냐, 빨갱이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출범하고 나서 전교조가 미친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은 저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1이라면 긍정적인 것이 99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인들은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것은 항상 지나간 일에 불과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또 교육의 현실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들 전교조 교사를 학부모로서 맞이했던 분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교조가 출범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김의겸 논설위원은 전교조로 인해서 지금처럼 조마조마한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의 목숨과 맞바꾼 진보교육감 때문이랍니다. 그 소중한 싹이 법의 노조를 막아보겠다는 전교조의 총력투쟁 열기에 자칫 말라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이미 싸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 태세입니다. 처음은 해고자 9명이 문제였지만 이들을 구하려다 노조전임 72명 모두 잘려나갈 처지입니다. 이런 2명을 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까? 법의 노조라 하더라도 사무실 문제와 단체 교섭 등은 교육감의 울타리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97%가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니 돈 문제도 해결된 셈입니다. 얻을 거는 적고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 큽니다. 애초에 전교조가 해직자 9명을 끌어안고 가는 게 현명한 전략이었나 하는 의문마저 든다고 합니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고된 동지를 어찌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정서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전교조에 고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전교조에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당시를 회고해보면 박근혜 정부의 도발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기가 더 큰 이유였지 않았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23번을 싸워서 23번 다 이긴 건 몸을 살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봐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나선 겁니다. 임금이 역정을 내더라도 백성이 통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무모하게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비겁도 때로는 용기가 되는 법이다라고 김의겸 논설위원 충고합니다. 도올 김용옥은 진보교육감 시대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보다 더 역사적 의의가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4년은 결코 길지 않다. 교육감과 전교조가 한 몸이 돼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의 한 귀퉁이를 허물어내는데도 빠듯한 시간이다. 관성의 궤도를 벗어나야 한다. 진보교육감들도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실제로 어느 교육감의 측근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전교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아마도 진보교육감의 대약진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승리에 고무된 것은 아닐까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호남을 제외하면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됐다고 하지만 득표율은 모두 30% 됩니다. 유권자들이 낡은 교육을 폐기한 건 맞지만 새로운 교육을 100%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에 붙이는 일을 밀어붙이다 보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자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하려다가 오히려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된 것이 좋은 전례입니다. 거꾸로 작은 일에 지나치게 힘을 쓰다 보면 큰 걸 놓칩니다. 정교조는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아마 교원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일 겁니다. 여기에 개인 정보가 들어간다 만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다가 당시 정작 중요한 교육계획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그런 경험이 참여정부 때 있습니다. 지금 정교조의 경쟁 상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닙니다. 남은 임기 3년 반짜리 상대로 아웅다웅하기에는 사반세의 역사가 너무 아깝습니다. 탄압을 하든 구박을 하든 교실의 학생만 보고 묵묵히 나가길 바랍니다.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의 교육틀을 다시 짜야만 합니다. 거기서 거둔 성과는 민주 진보진영 전체의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둘러봐도 믿을 때라고는 교육관과 정교조밖에 없습니다. 근성을 기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김의겸 논설위원 오늘 정교조도 변해야 돼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이 칼럼을 선택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싸우기보다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견지해서 때마침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3군데나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됐습니다. 협의회도 구성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취급하더라도 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인정해 준다면은 사실상 노조로서 기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자동이체로 전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급여에서 노조비가 나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다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교육 100년사에서 개벽의 시대를 맞고 있는 진보교육감 13명의 이 시대에 정교조와 그리고 진보교육감들이 우리 교육을 다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칼럼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문광님이 일구자 정지하셨다고 써주셨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정지하시겠다고 썼습니다. 게시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나님도 요새 나라가 정말 부정적인 의미로 다이내믹하다 라면서 어제 쓸데없는 해외 자동결제 해제한 기념으로 2차로 사용료 1년치 플러스 알파를 추가 납부했다라고 게시판에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산 국민TV 조합원들 오프라인 첫 모임이 하루 앞당긴다고 합니다. 원래는 일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요. 바보 주막이 일요일 날 문을 닫는다고 해서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남구의 바보 주막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동부지역 조합원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6월 27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두 번째 모임을 개최를 하는데요. 오후 7시 반 성동구 용답동 소문난 갈비 2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시네마 롯데 시네마 티켓에다가 연극 초대권 8매에다가 완도 청정김 2톳 정통 한방 소화제 3통 이런 게 경품으로 있으니 많이 참석해 달랍니다. 약도를 보니까 제가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 길에 있네요.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육 문제 하나 더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창극이 물러났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문창극을 찜쪄먹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해서 사회부총리까지 정부조직보유 개편 대회 맡아야 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말 역사상 최악의 후보입니다. 역사상 가장 반교육적인 교육부 장관 후보.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부총리, 장관 후보자 등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절차를 밟아 이들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여러 후보자의 숱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분야 최고 책임자의 자격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확인된 결함들만으로도 이미 교육부 장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각한 수준의 논문 표절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고 학자적 권위도 크게 실추됐다. 제자의 논문을 간추려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올리는 것은 명백한 표절이요 논문 가로채기이며 연구실적 부풀리기다. 한두 건이 아니라 확인된 것만 10건을 넘어섰다.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연고비까지 챙겼으니 양심불량이요 윤리의식 마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서 자기 논문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고 심지어는 연구비마저 수천만 원어치나 가로챘다는 것은 이건 양심불량 정도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이런 그야말로 도덕 파탄자를 지명했다는 박근혜 대통령.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뿐입니까? 새로운 의혹도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교수 승진심사 때 제출한 논문 2편 가운데 한 편은 남의 저작물에서 일부를 출처 인용을 밝히지 않고 짜깁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한 편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뺏기게 한 정황이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의 실체가 불분명한 연구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명수를 보면요. 논문 표절의 백화점 같습니다. 도대체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치고 제자들이 이 논문을 어떻게 표절하고 어떻게 짜깁기 할 수 있는지 그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표절 백화점 김명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인물이 교육 분야 최고 수장으로 등극해 교육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친다면 교육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명약관하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직을 겸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 사회부총리까지 맡아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한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문창극만 해외 토픽이 아니라 김명수가 교육부 장관이 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뒤에 사회부총리가 된다면 김명수도 그야말로 문창극이를 찜쪄먹는 해외 토픽감이 될 겁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달리 장관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설사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식과 합리를 일말이라도 갖추고 있다면 김명수만큼은 지명 철회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다가 이번 인사참사에 드디어 마지노선이 붕괴돼서 40%대로 떨어지고 지금까지는 아무리 떨어져도 잘한다는 것이 잘못한다는 것보다 더 높았는데 역전됐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의 마지노선이 붕괴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호 국면에서는 책임을 다른 데 떠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해경을 해체하겠다. 파렴치한 유병헌 일가 운운하면서 그 책임을 되돌릴 수 있었지만은 인사 문제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거듭되는 인사 참사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층조차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훨씬 적습니다.
박근혜의 지지자들마저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은 그래도 박근혜가 잘할 거야 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평가를 유보했던 그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지지를 철회하면 다시 지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배가 약간 기우뚱하더라도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면은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지지에 따라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뛰어내리려면 구명정이나 최소한 구명조끼라도 있어야 하는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을 믿고 무턱대로 뛰어내릴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박근혜호 얼마나 빨리 침몰할지 730 지방선거에서 가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한다면은 박근혜호는 침몰하든가 아니면은 침몰하기 싫으면은 바뀔 겁니다. 730 재보선 기대가 됩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지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2사단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죠. 조금 전에 스팟에서 나왔던 김종대, 진짜 안보의 김종대 군사평론가 이 얘기에 따르면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금이간 저수지의 둑이 이제껏 터지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 그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매우 곤혹스러운 진실, 이것이 더 충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백령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간부 위주의 선진군대와는 달리 징집된 병사 위주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갈등의 씨앗들이 군대에도 고스란히 오게 마련입니다. 학벌 갈등, 성별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도 있지만 가장 큰 갈등은 빈부 갈등입니다. 이것을 관리해야 할 부사관이나 소대장도 결국은 병사들과 같은 또래 20대입니다. 관심 병사만 문제가 아니라 관심 간부도 있다는 것이 김종대 씨의 얘기입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터지지 않았다는 게 더 기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터졌느냐? 결국은 세월호 참사를 맞이해서 군 간부들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휴가, 외출, 예박 안 보내고 2달 동안 그야말로 굴렸습니다. 군인들은요, 요즘은 저는 36개월 복무했습니다만은 33개월 복무했습니다만은 요즘은 한 20몇 개월 남짓 복무하죠. 하지만 군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징집된 군대 간 군인들이 바라는 것은 외출, 외박, 휴가입니다. 그걸 2달 동안이나 막아놨으니 이런 갈등들 안 터지고 폐기겠습니까? 백령의 부조리, 이런 것마저 애국심으로 포장하는 군 간부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주범입니다. 표창원 씨가 오늘 경향신문에 정치 군인을 벌해야 병사들이 산다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아주 탁월한 시각입니다. 전방부대 총기 사고, 천안함 폭침, 군부대 내 자살과 의문사, 끝없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생명의 손상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우리는 병역 의무를 신성하다고 부른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치러야 하는 헌법적 의무이기도 하거니와 가족과 이웃, 민족과 국가를 지키는 숭고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 숭고함은 입영 대상인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일방향 의무가 아니다. 국가는 각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을 병역 의무 기간 중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군복무를 통해 더 자신 있고 당당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사들이 괴롭힘과 학대,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전투력 향상, 안보체제 확립을 위해 부여한 지휘권과 통제권,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이 마구 악용, 남용되고 특수한 군 문화에 적응하기 힘든 특성을 안고 있는 병사들을 잘못 배치하고 그리고 방치해서 병영 갈등이 유발된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 이면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병영 관리와 안보 역량 강화가 아닌 일신의 안녕과 출세를 위해서 권력과 정치권에 줄을 대느라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의 덕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표창원 교수의 전 교수의 지적인 겁니다. 국방장관이 되기 위해 대통령 부모의 사진을 휴대폰에 걸고 다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정당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용하느라 정신없던 이들이 출세해왔다. 내란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전두환을 육군사관학교 공식 행사의 귀빈으로 당당히 모신 이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농간이 아니라면 총기 사고가 발생한 부대마다 어떻게 한결같이 서민 자녀들로 채워져 있고 관심병사들이 몰려있는 우연이 반복될까? 천안함과 참수리호 순직 장병들 역시 그랬고 힘들고 어렵다는 최전방과 오지 근무자 중 군 장성과 권력자, 정치인들의 자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면탈하는 자들 역시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에만 몰려있다.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의 불법 면탈은 국민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다. 입대한다 하더라도 군내 권력자의 농간으로 불평등한 보직과 근무지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범죄다.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이 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부모인 박정희와 유경수의 사진을 휴대폰에 걸고 다니는 인간, 그리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정당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느라 정신없는 그런 인간들이 출세해 왔습니다. 사고 나는 부대를 보면 전부 다 서민층들이에요.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필요해야 하는 이른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불법적으로 멘탈 벗어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라는 표창원 교수의 지적은 정말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동부전선 일반전초, 즉 GOP 총기사고의 원인이 전방 근무병사의 부족으로 인한 관심병사 등급 변경과 배치라고 합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가정환경이 좋은, 그래서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적인 전방 근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양질의 자원들은 모두 이런저런 배경과 연출을 동원해서 대체 복무를 하거나 후방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이니 이런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군은 그동안 의무 복무제로 인해서 입영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다양한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족해서 전방 근무 부적합자를 전방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리고 장기간 교대 없이 전방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현재의 야당 역시 군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첫 내각의 20%, 그들의 아들 9.5%가 병역 면접자들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은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군 인사의 지역 편중을 해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군내 비리와 불합리, 무능의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집권당과 상관없이 정치 군인들이 권력자들과 여론주도층 자녀들의 병역 편의를 조건으로 사익을 도모해서 온 정황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총기 난사한 병사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 정권이 바뀌더라도 몇몇 이어져 왔던 그런 기득권자들이 국민 개병제, 누구나 다 군대에 가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임명장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겁니다.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 군인들을 모두 찾아내 철저히 벌하고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군을 장악해 망치지 않게 해야만이 병사들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죽음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정치색과 이념을 떠나서 국민의 관심과 힘으로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정치군인들을 모두 박멸해야만이 북한보다도 수십 배 군사비를 더 쓰고도 미국 없이는 북한에게 먹힐지도 모른다고 징징 짜는 그런 급쟁이 정치군인들을 또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안보의 길이 되는 겁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즐거운 작업실님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출자금도 나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미디어 등자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이제 뉴스 1시간 월화수목금 닷새 동안 방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만은 더 키우고 성장시켜서 제가 라디오 비평을 하는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 겁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조합원 여러분들은 CBS 계좌이체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전화 걸면 다 됩니다. 02-3144-7737 혹은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조합원 가입도 되고 그리고 CMS 계좌이체 신청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아님이 게시판에 정교제가 변해야 된다는 비평에는 수긍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정권이 원하는 것은 정교제의 양보가 아니라 정교조를 무력화시켜서 없애려는 것이다. 정교조 법에 넣어져 철회뿐만 아니라 극우 천일 김명수 장관 지명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교조 대의원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정권 정교조를 압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겸 논설위원이나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럴수록 더 현명한 대처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에 진보교육감들 13군데나 당선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면 정권은 최악이지만은 환경은 최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드리는 조언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폭을 뺨치는 롯데 홈쇼핑의 추악한 갑질.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로 경향신문 사설 제목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롯데 홈쇼핑 정말 골 때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홈쇼핑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다 죽어나는 겁니다. 롯데 홈쇼핑이 유독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라디오 비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